복소 평면에서 IB, A와 B는 실수값이야. A와 B는 실수값이고 I는 헐수의 단위,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중에서 0의 제곱근, 이거 이제 복소수죠. 이 복소수를 좌표 평면, 복소수를 놔야 되니까 이건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가우스 평면이라고 불러서 얘를 실수축, 얘를 허수축. 허수축은 이제 I라고 쓰는 게 이미지너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이렇게 불러서 얘가 A, 여기는 IB, B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IB, 얘가 가우스 평면이에요. 이 가우스 평면과 R2 스페이스, 좌표 평면 위에서의 R2 스페이스 혹은 R2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AB, A의 I 더하기 B의 J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로 표시해서 얘를 A와 B 이렇게 하면 이 복소수를 이 벡터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와 벡터의 평면 혹은 R2 평면과 전부 다 1대1 대응이 돼요. 얘를 보고 이제 수학에서는 동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이소몰픽, 집합의 의미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연산의 의미에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때의 I는 1,0와 0,1의 이제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의 I는 이제 루트의 마이너스 1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복소수 주의에 대해서 A 더하기 IB 이렇게 쓰죠. 이 복소수 주의에 컨주게이트라고 불러서 켤레 복소수 G 바라 쓰는데 이것은 A-I의 B가 돼요. 복소수 주의의 실수 부분 리얼 파트는 A이고, 복소수 주의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이제 얘가 B의 값이야.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불러요. 실수부, 허수부. 그러면 이제 주의의 값이 여기 있으면 주의가 얘는 G,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바. 그래서 G와 G의 바의 위치는 뭐 이런 모양이죠. 이 복소수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 그래서 리얼 파트. 그래서 G와 그 다음에 리얼 파트 G 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이제 각각 얘가 A고 얘가 A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얘가 A 값이고 얘가 A 값이라서 얘가 지금 2A 값이거든요. 2A 값이에요. 이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전체의 A 값은 뭐죠? A 값은 G 더하기 G 바 이거를 2로 나눈 값. 그래서 얘의 리얼 파트는 복소수주의 실수분은 G와 G 바의 나누기 2 값이고, 그 다음에 G-G의 바 나누기 여기서 빼면 이제 2IB가 남거든요. 그래서 얘를 2I로 나눈 값, 얘가 바로 B의 값이고 얘가 바로 복소수주의 허수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돼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인 거고, 이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의 내용 조금 기억나죠? 그때 이제 연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산은 A 더하기 I의 B와 그 다음 C 더하기 I의 D 두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이 복소수 연산은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더하기 I의 B 더하기 D, 허수부는 허수부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벡터의 의미에서는 뭘 가지냐면 A 더하기 IB와 C 더하기 ID 이 둘의 제4의 평행사변의 제4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A의 B, 얘가 C의 D면 여기는 A 더하기 C, 그 다음에 B 더하기 D라서 복소수끼리에 더하고 복소수끼리에 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소수끼리 더하고 빼는 것은
벡터의 합과 벡터의 차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복소수 길이는 이러한 의미로 그 위치를 금방금방 알 수 있죠. 복소수 길이의 연산에 대해서 그때 뭘 했냐면 a 더하기 i의 b와 그 다음에 c 더하기 i의 d 곱에 대해서는 이 값은 ac-bd의 값 더하기 i의 i배의 bc 더하기 ad 값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하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거나 이제 빼는 경우는 복소수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곱하거나 나누니까 c 더하기 i의 d분의 a 더하기 i의 b 이렇게 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c 제곱 더하기 d 제곱분의 여기는 a 더하기 i의 b 그 다음에 여기는 c 마이너스 i의 d라서 얘를 정리한 값이 c 제곱 더하기 d 제곱분의 여기는 ac 그 다음에 더하기 bd의 값 더하기 i 배의 bc 마이너스 ad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복소수의 기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덧셈, 뺄셈은 이제 벡터의 덧셈, 뺄셈이라서 그 위치를 금방 알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잘 대응시켜서 다시 한번 가보죠. 얘가 a 더하기 i의 b일 때 이 복수수를 G라 하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거리를 복소수의 절대값이라 부르고 얘를 크기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점의 형태로 따지면 G의 값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 값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G 곱하기 G의 반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식의 방향으로 잰 각 세타를 만들어서 얘를 아규먼트라 불러요. 얘는 독일어야. 그래서 독일어로 얘를 편각이라 불러. 영어로는 amplitude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를 arg라고 쓰고 g라고 불러요. 복소수 범위에서 독일어가 많은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요. 그냥 그래서 argument라 불러요. 편각이라 해요. 그래서 복소수 g는 a 더하기 i의 b인데 얘를 나타내는 것은 g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i 배 b의 값은 g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의 세타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g를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배의 사인의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를 보고 복소수의 극형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소수의 극형식은 크기 부분, 절대값 부분과 편각 부분으로 정확하게 딱 나누어서 쓰는데 형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런 건 안 되고요. 코사인 더하기 i 배의 사인 요 스타일을 요 형태를 일컬어서 극형식이라 불러. 그러니까 사인의 뭐 어떤 형태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코사인의 얼마 더하기 i 배의 사인 얼마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극형식이라 부르고 그래야지만 세타의 위치와 절대값의 크기를 가지고 복소수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세타의 크기 이거 세타 얼마 절대값 얼마 하면 위치가 바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극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극형식의 의미에서 복소수 g가 a 더하기 i의 b이고 g1이 복소수 g2가 c 더하기 i의 d 이 둘의 곱셈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r1 값에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i배 사인의 세타 1이 되고 얘는 r2배의 코사인의 세타 2 더하기 i배의 사인의 세타 2가 됐어요. 이렇게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의 g1과 g1 곱하기 g2의 값은 이제 그 위치를 알 수 있죠. r1 곱하기 r2 곱해지고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값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고 더하기 i 배에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라서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두 개를 곱한 것의 위치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랐는데 어떤 G1이 여기 있고 어떤 G2가 여기 있으면 G1과 G2가 여기 있어서 얘가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면 두 개를 곱한 것의 위치는 세타 2에다가 세타 1을 더한 만큼의 위치에서 거리는 두 개를 곱한 것만큼으로 이렇게 가서 얘의 값이 G1 곱하기 G2의 위치인 걸 알 수 있어요. 편각은 더해지고 각은 더해지고 절대값은 뭐 된다고? 곱해진다고. 이해됐어? 극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각은 뭐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더해지고 편각은 더해지고 절대값은 곱해진다고요. 외워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졸려 죽겠나요? 녹음 다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이름까지 공개될 텐데 어쩔? 성훈아 어쩔? 공개됐는데. 네? 이미 전 영상이 다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이름까지 공개되면 어쩔? 고소하겠습니다. 네,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나누면 밑에다가 켤레를 곱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곱하면 밑에는 켤레 곱하니까 1 되죠.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i 배 사인의 세타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2 마이너스 i 배 사인의 세타 2가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코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 되거든요. 그래서 R2분의 R1 곱하기 코사인 값에는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사인이 돼서 I 배에 얘는 사인의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편각은 위에 거의 편각에서 나누면 위에 거 절대값 밑에 거 절대값 나누어지고 절대값은 나누어지고 됐나요? 나누어지고 편각은 위에 거에서 밑에 게 빠지는 거예요. 위에 거의 각 오케이? 여보세요? 위에 거의 편각에서 밑에 거의 각을 뺀다고 내 이름 불러버린다 진짜로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이해했어요? 위에 거의 편각과 밑에 거의 편각에서 위에 거의 편각에서 밑에 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아는 건 필요 없나요? 금방 알아요. 봐요. 순식간이에요. 번개처럼 알 수 있어요. 1 더하기 i. 1 더하기 i. 뭘 알고 싶나요? 1 더하기 루트 3i 할까요? 여기는 1 더하기 i. 얘를 계산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위치를 아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얘는 2배에 편각 얼마? 위에 거는 60도 맞아요? 3분의 파이 더하기 i 배의 사인의 3분의 파이. 암산이면 더 빠르겠죠? 밑에 건 얼마? 루트 2 값에 4분의 파이잖아?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더하기 i 배의 사인의 4분의 파이가 됐어요. 이건 뭐라고요? 계산하고 난 과정은 루트 2배에 여기서 코사인 얼마? 코사인 12분의 파이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것들 왼쪽 계산하면 나오니까 왼쪽 계산하고 오른쪽 계산하면 복소수의 상등으로 코사인 12분의 파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놀라운 스님이 문제를 줄 건데 오늘 네가 하고 나면 진짜 감동이 쩔 거야. 니네 스님 보고 그냥 계속 잘할걸? 네, 더하기 아이배. 그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스님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각이 얘들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요? 성원아? 김성원? 11기 김성원? 듣고 있나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i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2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가 그러니까 4분의 파이고 얘는 3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위치는 어디라고? 위치는 이거 두 개 뺐어. 그럼 그 위치가 어디 된다고? 얘는 3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 이거 두 개의 각을 빼니까 얼마? 12분의 파이에서 루트 2만큼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파이 여기에 있는 위치가 바로 1번 나누기 2번의 위치다 이거예요. 이해돼? 이 그 평가에서 이 평가를 빼니까 요만큼의 평가를 가지는 여기로 갔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복소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아까랑 좀 다르잖아. 아까는 더하기 빼기니까 벡터로 그냥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지금은 곱셈과 나눗셈이니까 극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 위치를 알 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극형식의 장점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얘의 일반화 선호 몇 번? 몇 번? 저요? 네. 5번이요. 얘는 뭐라고? 일반화. 그래서 박민수 웃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공개합니다. 그래서 드무아브르 봐야 돼. 드무아브르 정리를 증명하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배 사인의 세타 얘의 n제곱에 대해서 얘 뭐죠? 이 복수수를 n번 곱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세타가 더해지겠지. 그래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누면 어떻게 돼서 나누면 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이 정수라도 똑같이 코사인의 n 세타 더하기 i배 사인의 n 세타가 돼요. 물론 얘가 어디 범위까지 n이 실수 범위까지 사실은 복수수 범위까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값을 2에 봐야 돼. 2에 i 세타라고 써요. 자, 여기는 선생님 참고사항으로 테일러 급수를 좀 적어줄게요. 자, 이거 뭐라 했지? 테일러 급수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잠깐만 봐요. 이거 뭐였죠? f의 x를 어떻게 한다 그랬지? fa 더하기 f 프라임 a 곱하기 얼마? x-a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2번 미분의 a 곱하기 x-a의 제곱. 이거 외우면 좋은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함수 f와 급수가 어떻다고? 급수가 같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근데 정확하게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 텐데 지금은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2의 x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 하면 이것은 0에서 근사하면 1 더하기 2의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 1이잖아요. 계속 미분해서 대입해봤자 1 나오고 그래서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값이야. n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n 제곱 이렇게 계속 가는 값이에요. 그런데 코사인 x는 0 대입하면 얼마? 1이죠.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라서 0 대입하면 0이거든요.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지. 그래서 얘가 0 대입하고 2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4제곱 이렇게 남아요. 이게 사인 값은 0 대입하면 0이죠. 한 번 미분해서 0 대입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x부터 출발하고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 분의 1의 x의 5제곱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더하기 i배 사인 이거와 얘를 구분해서 적어보면 여기다가 2의 i 세타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x에다가 2의 i 세타를 대입하는 거는 뭐 얼마 나와? 1 더하기 2의 i 세타는 i의 세타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의 i의 세타의 제곱이잖아요.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의 i의 세타의 세제곱이거든요. 고급 수학책에서는 이 증명 없이 써요 그냥. 그래서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적어주는 건데 그래서 1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1의 세타의 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1의 세타의 4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가고요. 더하기 i 배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의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가는 거야. 그래서 앞의 값은 코사인 이시고 뒤의 값은 뭐다? 사인 이시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값이 2의 i의 세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2의 i 세타 전체의 n제곱은 2의 i의 n 세타다. 얘가 바로 뭐라고? 드무합으로 정리라고요. 얘가 뭐라고? 드무합으로 정리라고. 이해했니? 그래서 n이 뭐일 때까지 지금 당장은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곱하고 나눌 때 n이 이제 이렇게 되면 정수가 되겠지. 정수범위 유리수 분배까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균합법으로 증명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극형식하고 여기까지 해서 지금 드무합으로 정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얘의 활용을 조금 얘기해 줄게요. 복소수를 활용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 얼마 안 되는데요. 자, 복소수의 활용 봐요. 복소수를 활용할 때 이 복소수가 뭘 의미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맨 처음에 지금 그 행렬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행렬? 가우스 자, 행렬 여보세요? 대각 행렬에서의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뭐였죠?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것이 회전 변환이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 x, y를 회전 이동시키면 이렇게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됐나요? 좀 봐주면 안 될까? 네. 집중하죠. 자, 10분 더.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 회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복소수에서 뭐 봤죠? 회전을 봤지. 복소수 회전을 어떻게 하면 돼? 세타만큼의 평가를 가지는 복소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그래? 그러면 x 더하기 i의 y. 선생님 갑자기 왜 복소수가 나와요? 아니야. x, y를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래.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겠다? 복소 평면에서 뭘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 더하기 i배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되면 새로운 좌표 x, i의 y 프라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x 프라임 누구야? x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의 사인값. 행렬하고 똑같죠. y 프라임 값은 뭐야? 얘는 x의 사인 값 더하기 y의 코사인 값이 생기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이렇단 말이야. 자, 이제 문제, 중요한 문제야. 그렇다면 쌤 봐요. 그렇다면 어떤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모두 유리수인 것은 가능한가? 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지.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모두 유리수인 거 답하라고요. 자, 뻥 치시네. 여기가 유리수고 여기가 유리수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이 P의 제로라고 쳐요. P, 제로라고 하잔 말이에요. 얘가 좀 봐요. 지랄들이 진짜 녹음해야 돼. 그래서 얘가 유리수라고. 그러면 정삼각형의 제3의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나올 거 아니야. 얼마만큼? 세타만큼, 60도만큼. 정삼각형이라고 당나라 병사야. 이해했어요?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p 더하기 제로의 i가 있는데 얘를 얼마만큼? 코사인의 60도 더하기 i배 사인의 60도. 그러면 원래 유리수였으니까 얘가 유리수 나와야 되잖아요. 유리수 되겠냐? 얘가 얼마? p배 2분의 1 더하기 i배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지? 2분의 p 더하기 얼마? 2분의 p 2분의 루트 3p야. p가 뭐라고?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이 점 좌표가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모두 유리수인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했나? 어떤 유리수점이 있다면 회전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중요해 이거. 됐습니까? 보고 있나요? 이 나쁜 놈들아 좀 봐주고 있나요? 이 집중해야 되는데. 네. 자, 중요한 예제 하나 더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좀 봐줘요. Z의 n제곱이 어떤 A가 되는 그러한 Z는 사실은 몇 개 있어요?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n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소수는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라고 불러요. 복소계수의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안에서 몇 개의 해를 가진다고? n개의 해를 가진다. 그래서 복소수는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라고 불러.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 방정식 푸는 거를 이항 방정식이라 그래. 그래서 정석에 보면 옛날에 z의 세제곱이 1 더하기 i가 되는 z를 구하라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연습 문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x 더하기 i의 y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었어요. z에다 대입해서 실수 조건을 가지고 x, y를 연립 방식으로 풀어서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봐줘요. 보고 있나요? 그래서 z를 구할 건데 z를 r의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i배 사인의 세타라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대입하면 n제곱이고 n세타고 n세타고 오른쪽에 있는 a 값을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a배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i배 사인의 알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했어요. 됐습니까? r은 실수니까 r은 n제곱근 a로 구했어요. 한 개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n세타와 코사인 알파. 코사인에 대해서 삼각 방정식의 해는 뭐죠? n세타는 얼마? 2k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얘가 코사인이 같을 때 해야. 그 다음 사인의 삼각 방정식의 해는 얼마죠? n세타가 얼마? k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 제곱의 알파였어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 세타 값은 얼마지? 2k 파이의 플러스 알파 값으로 구해지고 그때 이 세타 값은 n분의 2k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k가 0부터 블라블라 와서 n-1까지가 되면 전체 해가 n개가 구해지죠. 자, 이제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n제곱근 a. 그래서 반지름이 n제곱근 a인 그러한 원 위에 반지름이 이거인 원 위에 해가 존재하죠. 반지름이 n제곱근 a인 그러한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얘인 원이 이제 그려졌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n제곱근 a인 원이 있고요. 이 위에 이런 반지름 위에 요만큼의 각, 맨 처음 출발이 얼마? n분의 알파. 맨 처음 출발이 n분의 알파인 그 각이 있는데 걔가
세타 K라서 세타 1부터 세타 0부터 들어가면 0부터 해서 K부터 들어가면 얘가 하나의 간격이 n분의 2K 파이니까 2파이 더하기 n분의 알파. 그래서 원위에 등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 존재하게 돼요. 이해돼? 그래서 원위에 등 간격인 해가 이토록 존재해서 걔들은 총 몇 개다? n개다가 된 거야. 얘가 바로 이항 방정식의 해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g의 세제곱이 i가 됐어요. g의 세제곱이 i가 되는 복소수가 있지 않겠어? 얘가 몇 개인지를 밝히자. 몇 개다? 3개 있다. 그래서 r의 세제곱에 코사인의 3세타 더하기 i배 사인의 3세타가 됐고, 오른쪽은 i니까 얘는 2 위에 있어요. 그렇죠? 거리가 얼마? 1. 각은 얼마? 2분의 파이. 그래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i배 사인의 2분의 파이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왼쪽과 오른쪽을 극형식 표현하고, 그래서 r의 값은 1로 존재하고 3세타의 값은 얼마? 2k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k 값은 0와 1과 2로 존재해요. 됐나요? 그러면 얘의 해는 어디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위에 있으면서 맨 처음 출발이 얼마죠? 6분의 파이죠. 나누면. 그래서 맨 처음 출발이 6분의 파이야. 그래서 6분의 파이 위에 맨 처음 각이 세타 k가 있어요. 얘가 세타 0야. 그 다음 얼마? 3분의 2 파이 간격으로 세타가 얼마니까 3분의 2k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0일 때,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 거 K가 1이면 120도 더하기 30도라서 150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거 K가 2면 얼마? K가 2면 240도 더하기 30도니까 270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 세 개가 바로 뭐라고? 세제곱해서 i가 되는 해 세 개고, 얘는 뭘 이루고 있어요?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해했나요? 이 정삼각형은 벡터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120도 간격으로 있으니까 얘가 힘의 합력으로 보면 벡터 세 개 합은 얼마죠? 0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g 세제곱에 1 되는 해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걔를 실제로 적어보면 얼마죠? 하나씩 대입해서 적으면 되지. 그래서 복소수 g를 적어보면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더하기 i배의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 다음 코사인의 6분의 5파이 더하기 i배의 사인의 6분의 5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270도는 2 대입하니까 코사인 얼마? 270도 뭐죠? 2분의 3파인가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i배 사인의 2분의 3파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복소수 세 개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이죠? 좀 집중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됐나요? 중요해요. 자, 여기서 드음 어브리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나가는 어느 행인이 문제를 던져요. 좀 진지하게 봐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코사인의 아들아 5분의 2파이를 구하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좀 이따 되게 좋은 문제 하나 줄 테니까 우선 요거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코사인 5분의 2파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그림으로 구하는 건데, 그래서 닮음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여기는 5분의 2파이, 5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고, 얘를 잘라서 얘가 이등분해서 5분의 파이, 그럼 얘가 5분의 2파이가 되잖아. 그래서 큰 거와 작은 거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 그래서 얘가 2면 여기는 이 밑변은 2배 코사인의
5분의 2 파이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x라 두고 닮음 이용해서 풀 수 있죠. 풀 수 없나요? 닮음 이용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g의 값은 저 뒤에 자고 있는 그 11기 이름 부르기 전에 잠 깨시죠? 자, 요거 얘를 g라 했어요. 이때 g의 5제곱은 얼마지? 그냥 5배 하면 되잖아. 얼마? 2파이 1 나오지. 1. 그렇죠? 됐나요? 자, g의 값은 g의 켤레 더하기 g의 켤레. 얘는 얼마죠? 얘는 2배의 코사인의 5분의 2 파이야. 그런데 g의 크기는 얼마니까? 1이니까 g의 반은 1과 같아요. 그렇죠? 봐야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g의 4제곱 더하기 g의 세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의 값은 제로죠. g는 1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많이 봤죠? 4차의 상반 방정식이야. 그래서 g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분의 1 더하기 g 더하기 g분의 1 더하기 1은 제로가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g 더하기 g분의 1을 t라고 고치면 g 더하기 g분의 1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제곱 더하기 g 더하기 g분의 1을 고치면 얘가 마이너스 1 되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t의 제곱에 t 빼기 1은 제로고 얘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5인데 마이너스 1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 2배 코사인의 5분의 2 파이 값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값이 되고 그때의 코사인 5분의 2 파이 값은 얼마?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의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 닮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얘가 복소수의 n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 문제하고 이렇게 하면 요 범위까지가 155페이지까지예요.